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오늘은 소화순환단원에서 음식물의 여행, 소화와 흡수 지난 시간에 하고 있었죠? 좀 더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단원이고요. 오늘 이번 단원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고 오늘도 했고 다음 시간에도 이 내용을 나갈 거예요. 양이 많은 만큼 중요하겠죠? 그죠?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활동지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숙제를 받아 보니까 숙제를 너무 대충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 이따 인증하는 게 숙제고요. 자, 소화 흡수 단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좀 얘기해 보면 소화의 시작 부분인 지난 시간에 입에서의 소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입에서만 소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입을 따라서 들어온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위장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죠? 이 위장에서 한번 2차적인 소화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위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소화된 음식물들이 한 번 더 소장에서 소화가 되고 또 그 소화가 되는 과정 중에 흡수가 되고 사람의 몸의 흡수. 또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제 영양소를 다 사용한 음식물들이 대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단원 내용이 좀 길어지게 됐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입안에서의 소화입니다. 입안에서의 소화를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입안에서 녹말이 분해된다 이 정도로 배웠지만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게요. 크게 입안에서의 소화는 물리적인 소화와 화학적인 소화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리적인 소화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변화예요. 성질의 변화 없이 그냥 이 음식물들이 분리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고요. 화학적인 소화의 과정에는 녹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세포 속으로 흡수하기가 힘들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성질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작게 분해하는 과정이 화학적인 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알아보죠. 첫째로 물리적인 소화입니다. 물리적인 소화는 입안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 음식을 씹어서 찢는 일이 발생하죠. 그거를 우리는 저작운동이라고 불러요. 저작운동. 지금 활동지에 필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씹어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것을 저작운동이라고 불러요. 다음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화학적 소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녹말을 뭘로 변화시킨다? 엿당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침 속에는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스라는 애가 있어요. 이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만나게 되면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침의 역할은 아밀레이스가 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입안에서의 소화 과정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위에서의 소화 살펴보죠. 위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근육 덩어리예요. 근육 덩어리.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입니다. 여기에 이제 소화액을 분비시켜 가지고 우리가 그냥은 소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분해해서 소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위 안쪽에는 이거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잠시만요. 참고로 이 위에 안쪽에는 여기 보이죠? 펜으로 색칠한 부분. 여기는 사실 위액이 있어요. 위액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다시 얘기해보면 산성용액입니다. 굉장히 산성의 농도가 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위 벽도 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위 벽은 일종의 보호막 같은 게 쳐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위액이 분출되는 그 장소도 위액에 의해서 헐거나 조직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금방금방 재생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세포가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재생이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보면 위라는 곳은 근육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소화와 화학적인 소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물리적인 소화는 어떤 게 있느냐? 꿈틀 운동이라는 걸 해요. 필기하시고. 꿈틀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거대한 근육 덩어리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근육이 윗부분이 먼저 움직여서 이렇게 조여지게 되면은 위에 있던 음식물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장에 있는 음식물을 아래에서 소장까지
위장에서 소장까지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음식물을 섞어주는 거죠. 다음이요. 자, 다음으로 화학적 소화입니다. 화학적 소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위액 속 소화 효소인 펩신의 작용과 그리고 염산의 작용이에요. 첫째로 펩신의 작용을 알아보면은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보면은 단백질이 이렇게 덩어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포 안까지 흡수하기가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펩신으로 잘게 쪼개는 거야. 소장에서 이러한 과정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자, 위액 속에 또 염산이 들어있다 그랬죠? 염산 자체는 사실 단백질을 쪼개는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펩신의 작용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펩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 같은 거 막 3초 안에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지? 네. 사실 그 얘기가 나온 게 뭐 세균이 이제 음식 속에서 번식을 하는데 3초가 걸린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걱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균 감염이나 먹은 걸로 인해서 대부분의 세균들은 이 염산에 의해서 세균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뭐 세균이 너무 많이 들은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배탈이 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소장에서의 소화입니다. 근데 소장에 보면은 달려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165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그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위별로 명칭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얘기했어요. 자, 크게 간과 쓸개, 이자, 십이지장, 소장이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간은 여기 위에 우리 순대 먹을 때 많이 먹는 그 부위이고요. 그 다음 쓸개는 그 밑에 달려있는 씁쓸한 맛이 나는 부위입니다. 이거 보니까 무슨 사람을 먹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쓸개즙이 굉장히 쓴맛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막 그 토하고 나면 막 씁쓸한 맛 같은 거 입에 남잖아, 그지? 쓸개즙이 들어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자라는 친구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무슨 알주머니처럼 생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소장이 입구 부분인 여기 색깔을 좀 바꿔서 보여줄게요. 여기 요만큼 이제 소장이 입구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십이지장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이 길다란 지렁이 같은 친구들을 소장이라고 합니다. 소장은 소화관 중에서 제일 길어요. 약 5에서 7m 정도 돼요. 여러분들 키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쌤 키는 약 2m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약 2m 정도 되죠? 그러면은 5에서 7m면 대충 6m라고 쳐보면은 쌤의 키의 3배인 거죠. 웬만한 건물이 바닥에서부터 한 3m 정도로 알고 있어. 한 층의 높이가. 그러면은 2층까지 소장을 늘어뜨려 놓으면 2층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엄청나게 긴 거죠. 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소장으로 넘어오는 부분은 십이지장이라고 불러요. 이 십이지장에는 쓸개즙이랑 이자액이 분비가 돼요. 쓸개가 여기 이제 그 십이지장 쪽으로 액체를 분비를 하고요. 역시 이자도 마찬가지로 이자액이라는 걸 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이지장이라고 하는 이 소장의 입구 부분은 이 액체들이 막 혼합되는, 음식물과 혼합이 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쓸개즙에 대한 설명입니다. 쓸개즙은 쓸개가 만들지 않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항상 많이 틀리더라고. 쓸개즙은 간이 만들어요. 간이. 그러면 쓸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쓸개즙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쓸개즙에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사용이 되고요. 쓸개즙 자체는 소화 효소가 없으나 지방이 소화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이자액인데요. 이자액은 진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라고 별표 하나 쳐놨어요. 총 3가지의 소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벌써 엄청나죠. 각각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합니다. 여기다가 살짝 써놓읍시다. 아밀레이스 옆에 탄, 트립신 옆에 탄, 라이페이스 옆에 지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각각 탄단지를 다 분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친구예요. 이자액이라고 하는 친구는. 특히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켜주는 아밀레이스가 있고요. 이거 침에 들어있던 친구죠. 이자액에서도 똑같이 분비됩니다. 다음 트립신.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단백질을 분해해서 뭘로 만드냐면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요. 아미노산.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람의 몸에는 아미노산의 형태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근력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쌤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막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 그지? 단백질을 먹는 이유가 결국에는 여기에 있어요. 이 아미노산. 이 혈중의 아미노산의 농도를 일정하게 좀 고농도로 유지를 해줘야 나중에 근육이 찢어지고 다시 재생될 때 근육에 아미노산이 붙으면서 더 큰 근육 덩어리가 되는 거야. 네. 운동하는 친구들 잘 기억해놔요. 궁금한 거 있으면 쌤한테 또 물어봐도 좋고요. 자, 다음으로 라이페이스라는 친구입니다.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좀 잘못 써 있어가지고 지우고 지방산. 네,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친구로 변환을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체내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자액의 성분에는 총 3가지 소화 효소가 있었고, 각각 탄단지를 분해를 하는데 탄단지가 분해돼서 어떤 산물이 되는지, 어떤 소화 효소가 어떤 영양소를 분해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닥치고 잠깐 암기하시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다음. 그리고 소장 자체적으로도 이제 안쪽에 이 피부를 구성하는 상피세포라는 애가 있어요. 소장 안쪽 피부인 거지. 그지? 거기에도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또 있어. 앞에 나온 이자액에 들어있는 거 말고도 또 있어. 그래서 얘네들도 영양소를 분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은 한마디로 소화의 최전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활동지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잠깐 끊어갑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이나 카카오톡, 그다음에 구글 클래스룸 등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숙제 까먹지 말고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